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번 주에는 4.15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 그 다음 공신이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특등 공신이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앞세우자. 그리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자.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아픔을 딛고 4년 만에 복귀한 이 시대의 참 삼선 정치인 정청래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투자했던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상한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 1년, 2년 안에는 뭐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잠적 5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처음부터는 그런 가겠다고 한 사람도 아닌데 당의 사정상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갖다가 한 끝에 통합당의 상황이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 2부에서 만나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삼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자, 원외 인사로 있을 때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셨는데 네. 이제 원내로 4년 만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기쁘죠. 예.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여튼 마포을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예. 우리 이동형 정면승부 여기에서도 저를 불러주시고 예.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주시고 또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당선되다 보니까 당선의 기쁨보다는 당의 진로, 또 정권 재창출, 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거대 담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게 더 들고 예.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내에 있을 때는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 콤비로 항상 그 정도원 의원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이념이나 사상은 다르지만 꽤 오래 같이 방송하다가 이번에 또 당선되고 나서 생각도 좀 나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에서 이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 그 정도원 선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당은 다르지만 가깝게 얘기하다 보고, 그리고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당이고 나와 견해는 다르지만 예. 그도 또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이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예.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야당 의원님들과도 속 깊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대 국회가 뭐 동물국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화, 뭐 토론이 필요하겠죠. 생산적인 생물국회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1대 국회 금배지 1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선증을
그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국회의원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10가지 신상 자료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캠프에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예.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놨다가 예. 당선증 받자마자 그거를 같이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넘버가 새겨져 있는데 0001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번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 300명이니까? 처음 이제 이 번호대로 주고요. 신청하는 네.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7대 초선 때는 0002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1번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준대요. 그리고 이제 분실하면 그때는 35,000원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질긴 인연입니까? 악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얄궂은 운명 같습니다. 예. 뭐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민심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예. 당연히 총선 참패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뭐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든 걸 떠나서 비대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잖아요. 예. 비상이라는 것은 비상한 시기가 있는 건데 예. 기간을 두지 말고 전권을 달라. 그래서 당원 당규상 8월 30일 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시절 때도 전권을 달라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명시하거나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총선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금 미래통합당 그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죠.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이렇게 지금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처음에 야당이 그 뭐 당청이 협의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협의를 해야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협의가 되니까 지금 다시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체제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까요? 방금 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예. 해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교양 차원에서요. 여기 이 방송은 잘 썼어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예. 근데 재난 기본소득이 한참 횡행했어요. 예.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 다르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랑 하면 보편성, 무조건성, 장기성 그런 거거든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상 형용무순이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다. 그래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아주 정확한 명칭을 쓰고 있다. 예. 재난 지원금 이 말이 맞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헌법 76조에 국가의 재난사태,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아니 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국회 승인 없이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체 없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후에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은 일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국회에서 합의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재정 명령권보다는 야당이 좀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시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금 하는 말들의 뉘앙스는 자꾸 숙제해와라. 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또 숙제를 해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순리는 국회에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뭐 4월은 물 건너갔고 5월
뭐 늦으면 6월까지 얘기하니까 그게 과연 긴급한 거냐. 그러니까 5월 4일부터요. 소득 하위 30%인가요? 그 가계 소득 곤란자 그런 분들은 직접 주고 그다음에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 13일부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민주당이 180석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는데 그 이번 승리가 그 4번의 큰 선거를 연속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거든요. 네. 이것도 처음인 일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진보도 동사고 보수도 동사거든요. 예. 어제의 진보가 오늘의 보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서 국력을 모으자. 그래서 애국심을 가진 투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IMF 때도 국민들이 단결해서 또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라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고 또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 중판기에는 정권 심판인데 야당을 오히려 심판한 선거다.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많이 비판하고 공격한 예.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동영 사회자는 정신 차리고 예. 있죠? 저는 뭐 자로재듯이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 선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보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다고 예. 볼 수 있고요. 또 야당 지도부가 너무 보수 유튜버들을 맹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치를 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팩트, 의도, 태도. 그런데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방향, 그런 의도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래서 먹히지 않는 선거였다. 예. 개인적 질문 좀 해보죠. 네. 그 이제 3선 되셨고 주위에서 원내대표 한번 나가봐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SNS에 원내대표 경선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일종의 무욕심, 무소유의 예. 정치인데요. 제가 총선 전이나 후나 정치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을 많이 도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 그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누가 그런 걸 알았는지 도움받은 당선자들도 많은데 원내대표 한번 나가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왔던 것은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왔지 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 저울질 당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원내대표 나가신 분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전화가 계속 저한테 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공약해라 하는 내용을 하나 제가 방송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공약의 이름은 초선이 먼저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상임위 어디 갈 거냐고 많이 물어봐요. 예.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선 당선자들은 꼭 가야 될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예. 거기를 먼저 배치하고 그다음에 재선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3선을 배치하고 근데 또 다 초선들만 가면 여러 가지 전략 전술상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죠. 그럴 때 3선이나 4선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래서 초선을 먼저 배려하는 상임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김태년 의원이 YTN과 인터뷰했었는데 그 상임위는 초선 위주로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이 먼저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벌송사 나온 일도 있었어요. 초선 당신의 힘이 없으니까 저리 비켜.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알짜 상임위를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을 배려하고 또 초선 의원들은 다선 의원의 모범을 따라 배우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그런 당의 분위기를 만들자. 예. 초선이 3분의 1쯤 되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예. 네. 정 의원님, 근데 그 초선 의원 때부터 언론 개혁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상임위원장으로 그런 비슷한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념무상입니다. 예. 저는 초선 중심으로 먼저 다 배치하고 그리고 남는 자리 가겠다는 생각이고 국방위만은 좀 사양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이 군대가 있고요. 예. 둘째가 또 8월에 군대를 가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안 나가고 당대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정청래 의원과 원외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그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CNN 보도로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 또 일본에서 또 다른 보도로 됐었고. 근데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별 이상 징후를 못 발견했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유비통신으로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유비통신이 뭡니까? 유언비어통신. 들었는데 저도 이제 확인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고, 북한의 국가 체제상,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을 예. 외부에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성 보도 이런 게 나오는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확한 보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저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추면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장기간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추측성이죠.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뭐 대비를 해야 될 테고. 어떤 경우에도 예, 우리는 그렇죠? 뭐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예. 자,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인데 그러다가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오거돈 시장 문제. 네네. 예. 보수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만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또 1년 후에 또 보궐이 있으니까. 이건 좌파다 우파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그래서 당에서도 제가 아직 원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징계 절차나 그리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모 정당에서 후보를 내서 당선됐는데 뇌물 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그만두게 되면 구속이 된다든가 그럼 다음 보궐에 그 모 정당에서 내지 말아야 된다 후보를 아예. 그럼 법으로 만들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번 국회 들어가서 포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혼자만 유능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유능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좀 길을 닦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에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청래 당선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